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실버캠핑TV의 실버맨입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1년 이상 갔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그 변수가 생겼었어요. 내게는 뭐 그 변수가 장모님이었지만 장모님 연세가 100세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굉장히 심해져 버렸어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갑자기 본인의 뭐 인지 능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저장 능력, 그 다음에 뭐 연화작용이라도 음식 넘기는 문제, 아니면 뭐 대소변 가리는 문제, 그리고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5년 전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장모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실 땄어요. 또 어차피 장모님 내 손으로 하늘나라 보내려고 내가 기도도 그렇게 했고 작정했던 사람이니까 뭐 나야 뭐 나중에 장모님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집사람과 조용히 또 뭐 활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쉬었었어요. 그랬는데 몇 달 전부터 양반이 그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막 집안 곳곳에 생기더라고요. 여기저기 똥을 묻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문고리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묻힌다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나오는 그 문 손잡이에, 아니면 벽에 똥이 묻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몰랐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래요. 나는 그 똥,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똥 칠할 때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산다고. 근데 똥을 칠하는 게 아니에요. 똥을 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지저귀 안에 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저귀에 있는 똥을 우리를 생각해서 휴지를 뜯어서 그걸 닦아요. 또 한 번 더 쓰려고. 그런 과정에 손에 똥이 묻잖아요. 그러면 똥이 묻으면 그냥 보이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가서 잘 씻죠. 근데 이분은 치매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닦고 다 닦았다고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손 잡는 곳마다 묻는 거예요. 묻는 거지 그게 일부러 똥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이렇게도 벽에 이제 똥이 묻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왜 지저귀를 이렇게 차서 똥을 싸면 몸이 왜 좀 꿉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손을 이렇게 푹 집어넣고 나오고 보면 똥이 이렇게 묻었을 거 아니에요. 똥이 묻었는데 그 똥을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닦으려고 닦는 것이 옷이다 닦고 이불이다 닦고 벽이다 닦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손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 한 번은 목에 내가 그 장모님을 편히 하려고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맸는데 그 줄을 이렇게 잡으라고 잡고 화장실에 가서 지저귀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옆에 왜 세면대 있잖아요. 하얀 세면대에 손을 잡으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 손에 잡고서나 나왔는데 세면대에 노란하게 게 뭐가 묻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뭐지? 왜 저게 노란하게 묻었지? 하는 순간 전날 뭘 먹었냐면 카레를 먹었어요. 장모님도 카레를 잡섰거든요. 그러니까 카레를 먹고 똥을 쌌는데 똥 자체가 카레가 노라는 거예요. 그 똥을 안에서 넣어서 만져가지고 본인도 모르죠. 그냥 늑다 냈으니까 그 손으로, 노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손으로 그냥 뭐 다 이불이고 어디고 내 몸뚱이고 다 만지면서 왔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장모님을 케어하느라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3개월쯤 됐나요? 장모님을 목욕을 시키고 앉혀놓고 옷을 가질러 온 사이에 이 양반이 일어나다가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주저앉아서 뭐 난리가 났죠.
가봤더니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일어나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일어나려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여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서 뭐 어떻게 엉겹결에 옷을 입히고 어찌고 하고 나왔는데 못 걷는 거 있죠. 그래서 병원을 갔죠. 처음에는 응급실로 가려다가 가까운 동네에 정형외과가 있어서 혹시 싶어서 그 119 소방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원래 119 소방대는요 응급실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런데 정형외과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2층에서 내려다만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좀 부탁한다고 사정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인가 나오셔서 도와주셔서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고관절이 부서진 게 아니라 그 오른쪽 고관절 밑에가 탁 끊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관절이 부서지면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딱 부러졌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약이나 타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뭐 기부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시고서나 집에 와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고관절은 이제 어쨌든 붙었어요. 그래 완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몸을 식히는데 발뒤꿈치가 오른쪽 발뒤꿈치에 꼭 마치 물에 오래 담궈놓으면 물이 막 이렇게 사람이 불잖아요. 그것처럼 발뒤꿈치가 이만큼 불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불어. 그 이상하다 싶어서 피부과를 모시고 갔죠. 근데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에서 보더니 거기에 맞는 뭐라고 하지 않고 약을 주어서 그 약을 타가지고 와서 연고를 바르고 약을 드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봤더니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만 했던 것이 뭐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아차 이게 뭐지? 이만해지면서 가운데가 구멍이 뽕 나서 빨간 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혹시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나는 일반적으로 뭘 생각했느냐면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등허리나 아니면 뭐 궁뎅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가 욕창이 옆에나 만약에 이게 자세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욕창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발뒤꿈치는 욕창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욕창, 발꿈치 욕창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까운데 준종합병원을 갔어요. 그때 욕창이라고 진단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욕창약을 타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그 요양센터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욕창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는 2달 과정에서 이분이 치매가 많이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밥도 혼자 잡수고 나가서 운동도 혼자 돌아다니고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2달 정도 되니까 완전히 거의 혼자 걷지도 못하고 밥도 수저도 거의 밥을 못 잡수고 수저를 못 잡수고. 그래서 한 보름쯤 됐나요? 여러 가지 수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집사람 못 나오고. 우리도 노인네잖아요. 72살이나 73살이나 그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님에게서 똥냄새가 나면 가정이 웃음꽃이 사라진대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참 사람 좋아요. 말 한마디도 아니 물론 자기 엄마니까 더 하겠지만 또 우리 손자랑도 너무 아들들도 너무 잘 대해주고 그래서 그런 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저귀 갈아야지, 뭐 벽에다 어디다 똥 막 묻혀 있지, 밥 하지, 목욕 시켜야지. 또 그분을 혼자 못 거니까 내가 앞에서 끌어안고 집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해서 목욕도 시켜야지. 도저히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그 와중에, 원래 장모님이 그 천식이 있었거든요. 천식이 심해져 버린 거예요. 감기가 오고 천식이 심해지고 뭐 열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요양병원에 모시고 그리고 이튿날, 하루를 지나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요양병원에 전화가 와서 보호자들이 오셔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밤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자꾸 그런다. 그래서 침대에다가 보호 차원에서 말하자면 묶어놔야겠다.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묵지 말고 아침에 내가 감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그래 가서 봤더니 주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치매 환자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 환경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이렇다고 해서 제가 요양병원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실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수석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묶어놔야겠다.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려고 자꾸 그런다. 근데 원래 저 양반은 한번 자면 깨워도 안 일어나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이 양반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혹시라도 묶어놓지 않고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디가 뼈가 부러진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럼 그러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퇴원을 시키마. 그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가서 보니까 금식이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금식을 시키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음식을 거부를 한대요. 근데 원래 치매가 좀 심해지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내가 떠서 입에다 먹여주면 잘 잡숴요. 거의 뭐 집사람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반절 정도는 3분의 1 이상 반절 정도는 잡수거든요. 근데 옆에서 떠서 드려야 잡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거의 안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시고 나왔어요. 모시고 집으로 와서 이제 죽이라도 끓여서 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사실 거나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내나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케어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다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몇 끼마다는 할 수는 없지만 식사 대접하는 거, 그리고 또 목욕하는 그런 과정,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영상을 몇 개 찍고자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같이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